투자 정보의 홍수라고 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아내는 겁니다. 쓰레기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각종 SNS에는 투자 정보를 빙자한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스스로 직접 정보를 걸러내고 양질의 정보만 섭취를 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TN 기업경제센터장 김수원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기업경제센터에서 세머TV 구독자들을 위한 주식 투자의 기초를 3편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니어들 분들 중에서도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상당한 그 수준에 이른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주식 투자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시니어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머TV에서 많은 금융 상품들이 있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 어차피 정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 금융 투자 상품 의 기초가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을 주제로 해서 주식 투자 경험이 좀 별로 없거나 아니면 새로 좀 주식 투자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정보의 홍수라고 합니다. 실제로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여러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투자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아내는 겁니다. 쓰레기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예를 들면 투자자들에게 약이 되는 컨텐츠도 있지만 아주 치명적인 독과 마찬가지인 컨텐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SNS에는 투자 정보를 빙자한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설치고 있습니다. 또 지금 AI를 많이 활용하시는데 아직 AI의 수준이 소위 말해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AI도 거짓 정보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스스로 직접 정보를 걸러내고 양질의 정보만 섭취를 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식 투자 관련해서 어디에서 충실한 정보를 얻을 것인가, 또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스스로 공부해가면서 역량을 키워나가야 될 것인가,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3편에 걸쳐서 각각 15분 내지 20분씩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나 증권사 리포트나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서 또는 어디에선가 이런 기업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업이 좋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런 기업에 대해서 QRT라고 하는 회사는 반도체 하는 회사라더라. 실리콘2는 화장품을 하는 회사라더라. 이 정도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업이 굉장히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 이런 수준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뭐 하는 기업이야? 또 실적은 괜찮을까? 투자할 만할까? 또 최근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었나? 이 기업에는? 다른 투자자들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또 이런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냐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줄여서 다트라고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다트를 무진장 많이 봅니다. 이 다트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을 이 전자 시스템상으로 공시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동시에 이 정보를 공평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이트고요.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또 지분 변동, 경영권 변동이나 사업 구조 재편,
또 분할이나 합병, 또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IPO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이 다트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연간 사업 보고서나 아니면 분기별 그리고 반기별 보고서까지 공시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업 정보를 총망라해 놓은 사이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야 이거 한국에 다트라는 시스템이 있던데 이게 기업 정보의 보물 창고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이 다트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포털 사이트에 가서 다트 또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치시면 이런 그 초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업명, 그 종목명을 넣어서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9월 26일자 코스닥 기업들이 다트에 올려놓은 공시의 그 일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 기업들이 공시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 일부인데요. 보니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 회사가 상장 기업으로서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심사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라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이거 아주 안 좋은 공시죠. 그 다음에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니까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 금전을 다른 회사에 대여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대요. 그 다음에 임시주주총회를 한다. 여기 또 이제 유상증자 공시가 있네요.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일반 회사채가 아니라 일반 회사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그러니까 주식 양수도를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최대 주주가 바뀐다. 이 경영권 변동 공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상반기에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기 보고서, 경영권 변경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는 공시,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뭐 M&A일 수도 있겠죠. 이런 공시도 있고요. 또 뭐 전환사채권 발행 있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뭐 수주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에 뭔가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회사를 합병하기로 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렇게 다트에 올리게 되고, 이 다트에 접속해 있으면 이렇게 정보가 공시가 올라오면 이 공시를 보고 혹시 본인이 투자한 종목에 관련된 공시가 올라오면 이거 뭐지 하고 열어서 살펴보도록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펌텍코리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펌텍코리아라는 회사를 가장 손쉽게 파악하려고 하면 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뭐 이 회사가 뭘 만드는 회사인지 그 회사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다트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정보보다도 훨씬 다양하고 풍부하고 다채로운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다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전자공시 시스템 하니까 바로 뜨죠. 바로 뜹니다. 자, 이렇게 전자공시 시스템 초기 화면이 떴습니다. 자, 그러면 펌텍코리아 이렇게 칩니다. 치고 이렇게 정기 공시를 클릭을 하고 검색, 자 이렇게 누르면 펌텍코리아의 반기, 분기 사업 보고서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25년 6월 기준으로 한 반기 보고서를 한번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회사의 사업 내용을 공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자, 회사의 개요, 또 회사 사업의 내용, 내려가 보면 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또 내려가 보면 뭐 회계감사인의 감사 의견, 또 주주에 관한 사항, 또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뭐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양입니다.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 300페이지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 누군가가 야, 펌텍코리아가 참 괜찮은 회사라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 뭐 하는 회사지? 자, 한번 사업의 내용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만든대요. 그런데 현재 화장품 용기를 전문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 이거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쭉 한번 내려가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하는데 화장품 용기 매출이 한 98%고 건강기능식품은 한 2%밖에 안 됩니다. 별로 의미가 없네요. 그냥 화장품 용기 전문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자,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거 다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복잡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려가면서 필요한 정보만 한번 걸러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매출, 이제 제품 매출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상품 매출이 있네요. 제품 매출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판다는 겁니다. 상품 매출은 사와서 판다는 거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기도 하고 사와서 팔기도 하네요. 자, 화장품 용기 같은 경우는 거의 만들어서 파는데 수출보다는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K-뷰티라고 해서 화장품을 제조해서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만 해도 아주 빵빵합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에서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판매 전략, 이거 귀찮습니다. 이런 정보 그냥 쑥 넘어가시면서 쭉 내려가다가 보면 한번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연구개발 실적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품 용기 회사다 그러면 그 화장품 용기에 무슨 연구개발이 필요하겠느냐, 그냥 플라스틱 사출 성형으로 만들어내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는 연구개발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특허를 많이 땄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슨 펌프 뭐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쭉쭉쭉쭉 내려가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특허를 출원했거나 특허를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서 지금까지 뭐 한국을 비롯해서 해외에 한 507건의 특허를 취득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회사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화장품 용기를 그냥 단순하게 화장품 그 내용물을 담는 게 아니고 뭐 칙칙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균일하게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뿌리는 것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상당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장품 용기 사업의 시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 삼아서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담겨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회사의 개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됐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약 재무 정보 한번 볼까요? 쫙 들어가 봅니다. 자, 요약 연결 재무 정보. 자, 자회사들이 있으면 연결 재무제표라는 걸 봐야 됩니다. 자회사하고 연결시킨 재무제표죠. 여기 이렇게 쭉 가 보시면 여기 자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요. 여기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오른쪽이 2023년이겠죠. 그 다음에 24년, 그리고 여기가 2025년 상반기일 겁니다. 23년에 한 1,700억 정도의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영업을 해서 누적시킨 이익잉여금이 이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0억, 그 다음에 2,100억,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익잉여금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잘 내고 있고 해마다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잘 쌓여가는 회사다. 굉장히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23년, 24년 그리고 25년 상반기의 매출 2,800억에서
24년도에 3,300억으로 많이 좀 늘었네요. 그 다음에 25년에는 상반기에만 매출이 1,900억입니다. 이를 곱하면 연간으로 한 3,800억 정도 나오겠죠. 매출이 잘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352억, 483억. 올해 상반기에 320억 정도 되니까 곱하기 2 하면 640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도 잘 늘고 있다. 굉장히 양질의 회사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재무 상황 한번 살펴보고요. 내려가서 좀 더 살펴보려면 뭘 한번 볼까요? 주주에 관한 사항 한번 볼까요? 주주에 관한 사항 보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원들 경력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사진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이 이사진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경력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현황, 임원, 직원 현황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직원 현황에 들어가 보면 직원들이 평균 근속 연수가 얼마고 1년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하는 정보까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정보도 투자 정보로 유용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 회사의 핵심적인 요소들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폼텍코리아 상당히 좋은 회사다 하는 걸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폼텍코리아가 사업 내용이 어떻고 비즈니스 구조가 어떻고 매출 특성, 재무제표, 경영진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 이 회사에 어떤 공시가 있었나? 그러면 다시 다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기 공시를 지워버리고 6개월 클릭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이 회사의 최근 6개월 동안에 주요 공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 큰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 포털에서 증권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폼텍코리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폼텍코리아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화면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폼텍코리아 찾았거든요. 보시면 최근 1년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1년 주가 좋네요. 쭉 작년 10월부터 주가가 전반적으로 쭉 우상향 하다가 8월 지나면서부터 조금 하향세에 있기는 한데 하여튼 최근 1년 동안에는 전반적으로 우상향한 종목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내려볼게요. 네이버 증권면에서 한번 쭉 내려보면 한번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2년부터 25년, 아직 25년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5년 실적은 이렇게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보면 매출액이 2,300, 2,800억, 3,300억, 3,900억까지 매출액이 꾸준히 잘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도 매출액이 많이 뛰는 회사네요. 영업이익 260억, 350억, 484억 영업이익이 많이 뜹니다. 646억. 역시 괜찮은 회사다 하는 걸 대략 짐작할 수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 숫자입니다. 11%, 12%, 14%, 16%까지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3편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ROE라고 하는 거, 자기자본 이익률이 괜찮습니다. 12%, 12%, 15%까지 뛸 걸로 예상이 됩니다. 3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드리겠지만 PER, PBR 이것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이 PBR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치가 좋게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회사를 대략적으로 네이버 증권면에서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증권면에서 종목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도 우리가 좋은 정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측에 상대 수익률. 이 우측에 이 그림을 보면 코스닥에 있는 화학업종 회사하고 폼텍코리아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 회사의 뭐 PER이다, PBR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와 있는데 3편에서 설명을 조금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밴드 차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알면 좋은데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이 밴드는 살짝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그 실적, 기존의 확정된 실적하고 25년도 추정치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고요. 증권사들이 투자 의견 컨센서스를 보면 증권사들이 매수 추천을 많이 하는 기업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8월 26일 날 목표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한 8% 정도 올렸네요. 실적에 대한 전망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액이 이렇게 24년도에 3,375억인데 24년도에 25년도에는 3,999억 26년도에는 4,600억까지 오를 것으로 증권사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도 484억을 24년에 달성했는데 25년에 646억, 26년에는 764억까지 증가할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어디로 가느냐? 쭉쭉쭉쭉 올라가서 투자 지표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지표를 클릭해 보면 영업이익률을 한번 볼까요? 자, 20년에서 21년, 22년으로 가면서는 살짝 떨어졌는데 23년도부터는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12%, 24년도는 14%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승세다. 자, 그 다음에 ROE, 자기자본 이익률 한번 볼까요? 자기자본 이익률도 23년에 12%, 24년에 12.99, 약 13%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네이버 증권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트에서는 또 볼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PBR이라고 하는 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순자산 대비해서 이 회사의 시총이 몇 배인가, 0.95배, 1배가 안 됐는데 1.25배, 2.03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PBR의 의미에 대해서도 3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네이버 증권면에서도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각종 SNS에서 회사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개인적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느껴가면서 투자를 하시려면 이렇게 전자공시 시스템하고 네이버 증권면을 활용을 해서 숫자들을 실제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본인의 투자 역량을 기르는 데는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공시는 다소 후행적입니다. 재무제표를 다 집계를 해야지 공시하기 때문에 후행적이거든요. 그런데 네이버 증권면에 보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상되는 미래의 투자 지표, 또 예상되는 실적도 담겨 있습니다. 증권사가 전망하는 컨센서스도 있기 때문에 다트에 있는 약간 후행적인 정보와 네이버 증권면의 정보를 잘 믹스를 해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시기에도 좋고 투자 판단을 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다트와 네이버 증권면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나쁜 기업을 걸러내는 방법, 또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식 투자의 제일 원칙이 있습니다. 이 마음과 머리를 투자를 향해서 활짝 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짜 점심은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파마리서치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